아, 예, 옛날 생각 막 올라오고 진짜 탐구 생활이다 오늘. 여기가 대박이다. 제가 20대 때는 인공적인 어떤 그런 예술을 참 좋아했어요. 뭐 건축이라든지 그림 이런 걸 좋아했는데 30대 후반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막 나무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조각도 따라갈 수 없는 예쁜 게 나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2명이요? 한 분이신가? 두 분이요? 예, 2명입니다. 호차분이시거나 할인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예. 만 원입니다. 촬영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촬영은 우리 어디 거대한 떡잎이 있네요. 될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애떡잎. 옛날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수거나 이런 데 보면은 자연에 관련된 수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될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근데 사실 현대인들의 몇 명이 떡잎을 실제로 봤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도 떡잎 본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강원도에 살 때는 많이 봤죠. 근데 서울에 올라온 다음부터는 떡잎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떡잎을 세우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이 견학 오니까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딱 들어오니까 거대한 떡잎의 조형물이 있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이게 그건 것 같은데? 푸드체인,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잠깐, 애벌레 있고 거미 있고, 그죠? 애벌레가 나중에 벌레가 돼서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가 먹고, 거미를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를 뱀이 먹고, 뱀을 독수리가 먹는 거죠. 예, 옛날 생각 막 올라오고 진짜 탐구 생활이다 오늘. 큰 이렇게 온실들이 있고 그 온실마다 다른 기후대를 이렇게 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추우니까 일단 온대감부터 가죠. 여기는 온난방이 안 돼 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온대니까.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제주도에서. 이 보면 수달이 사나 봐요. 한 바퀴 삥 돌고 그 다음에 수달 보러 가죠. 수달 사는 데가 이 밖에 있는 모양인데 여긴 펭귄들 있네. 아하, 안녕 펭수. 콜라보 펭귄 콜라보. 제가 오늘 국립생태원을 찾은 이유는 제가 뇌를 너무 한쪽으로만 자극한다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죠. 비밀 독서단이라는 프로를 할 때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쓴 멀티플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하워드 가드너에 의하면 사람은 8가지 방면으로 머리가 좋을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언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한마디 딱 들으면은 바로 알아듣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공감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삿짐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 물건을 이렇게 돌리면 저 위에 들어가잖아, 그냥 바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공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수리 지능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뭐 수학 문제 굉장히 잘 푸는 사람, 신체 지능, 자기 몸을 굉장히 잘 다루는 뭐 김연아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지능이 있는데 하워드 가드너는 현대 교육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에서 현대 교육은 수리 지능하고 언어 지능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나머지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테스트하는 지능은 2가지밖에 없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개발시킬 수 있는 지능은 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중에서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발달시키기 어려운 게 바로 자연친화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친화 지능이라는 것은 어르신들 생각해 보시면 산 같은 거 지나갈 때 어떤 나무가 무슨 약효가 있고 저거는 언제 먹을 수 있고 저 꽃은 언제 피고 이런 거 굉장히 빨리 파악하시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자연친화 지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거를 개발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너무너무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원래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문화가 중요한 시기로 갈수록 문화는 결국 자연을 모방하게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향수를 만들 때 향수가 다 어디서 나오냐? 향기롭다라는 관념은 꽃에서 오죠.
문학 같은 경우에도 뭐 족제비 같다, 능구렁이 같다, 뭐 자연에 비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사유하고 자연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의 세계가 되면 될수록 자연 친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자연 친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지에 대한 고민이래요. 150년 전만 해도 인구가 충분히 적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도 자연의 힘이 더 셌어요. 자연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복구했는데 100억이 넘어간 인구는 자기 맘대로 살면은 자연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럼 인간도 공멸해버리기 때문에 인구의 숫자가 많고 인간의 기술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연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들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멸하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자연 친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자연은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자연 친화력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더라도 다시 그걸 복원할 수 있는 그 어떤 불씨를 갖다가 보존하는 기관이 바로 여기 국립생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하고 생태계에 꼭 필요한데 먹이사슬에 꼭 필요한데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번식시키고 다시 자연으로 소개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 지능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저도 서울과 뉴욕 정말 초고도화된 도시에서 살면서 자연을 멀리한 지 오래됐거든요. 사라진 자연 지능을 좀 자극해서 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처럼 좀 촉촉하게 만들어서 가는 그런 시간을 오늘 보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메마른 도시 삶에서 좀 벗어나서 촉촉하게 물을 한번 줘 보시죠. 이야, 여기가 대박이다. 이야, 정글을 그냥 만들어 놨네. 근데 그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G사 알죠? G사 IT 회사 미국에 거기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워크샵을 사하라 사막으로 갔어요. 그리고 친구 하나는 F사 들어갔어요. 얼굴체 F. 근데 거기는 워크샵을 코스타리카 정글로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대기업들도 자연지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코스타리카 갔다 온 친구가 갔다 와서 그러는데 정글을 갔다 오지 않으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일부러 유리창이 없이 천막만 있는 데서 재운대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 천막 있는데 수백 가지의 벌레가 쫙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정글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새소리랑 막 동물 소리가 이렇게 막 지금 이것처럼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이게 원래 지구의 소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짓기 전에는 이런 소리구나. 그래서 섬뜩하더라는 거예요. 안녕. 안녕. 유튜버예요? 유튜버. 이름 뭐예요? 조승현. 못 들어봤지? 네. 구독할게요. 고마워. 여기가 유튜버 만나. 10만 유튜버라든지 와. 많이 다른데요. 와, 요즘 그냥 딱 카메라 보더니 유튜버예요? 어린애들이 물어봐서 그러더니 구독할게요 그러고 갔어. 진짜 신기해. 요즘 정말 애들은 유튜버가 최고구나.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자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9세기에 제국주의 시대 이때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자연을 보는 눈이 약육강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글에 가면은 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그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식으로 관념적으로 연관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연을 봐. 센 동물이 약한 동물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센 나라가 약한 나라 집어먹는 거고 센 기업이 약한 기업 망하게 해도 되는 거야. 그게 이제 19세기 말에 스펜서리즘이라고 하는 그 철학이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고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립생태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신 한용구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국립생태원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자연환경 조사팀에 소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연환경 조사는 전국을 총 824개 단위로 쪼개서 지역이나 식생을 동식물을 포함한 총 9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수집되면은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첫 번째는 각 분야별로 조사된 데이터를 저희가 기초 데이터를 다 모읍니다.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생태 정보들이 가득 쏟아질 텐데 그거를 잘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태 자연도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게 되는데 전국의 자연환경을 1에서 3등급으로 등급화를 하는데요. 등급화한 걸 가지고 자연환경을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발하는 곳은 최소한으로 개발을 하고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여기를 개발하면은 우리가 생태계적으로 잃는 것이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겠다 하면은 여기는 하지 마라.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매기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뭐 희귀종을 발견하셨거나 뭐 그런 추억도 있으세요? 희귀종은 전국 자연환경 조사라는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아직 기록이 안 된 그런 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곤충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 종 정도가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알려진 게 뭐 1-20% 수준에 불과하다. 너무 작고 눈에 안 보이고 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그 많은 곤충류를 분류하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좀 지금 적은 상태라 앞으로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는 분들이 최소한 요거 하나는 우리나라 자연 환경에 대해서 꼭 느꼈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생태에 대해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아가 자연환경을 또 보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나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에코다이브라는 그런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에코다이브 네, 정말 에코다이브. 생태계사에 푹 예, 맞습니다. 이렇게 푹 빠진다는 거네. 나뭇잎의 크기, 나뭇잎의 모양, 물속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 곤충을 잡는 방법, 동물과 생태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체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접 해보는 것만큼 또 직접 자연에 몸을 담아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일단 어린이들이 친구처럼 자연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그런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는 건 이제 자주 접해봐야 친구니까 좀 나무도 만져보고 흙도 만져보고 동식물이랑 스킨십을 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자연과의 스킨십 마음에 드세요? 자연과의 스킨십 정말 좋은 명언 같습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조승현의 탐구생활 국립생태원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8개의 지능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잘 안 쓰던 부분인 자연지능을 또 자극하니까 또 특별히 오늘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연지각 능력, 자연지능을 자극하고 싶으면 여기 국립생태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